1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양쪽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마감 부근의 움직임이 안 좋네요. 양쪽 나란히 1% 안팎으로 밀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으려는 흐름이 막판에 드러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려 내려갑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더 저점을 낮추니까요.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대비로는 0.9%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2,480.99포인트 기록하며 전거래 대비 22포인트가량 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금세 또 하루에 20포인트면은 좀 많이 내주네요. 이렇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도 2,500선, 어제는 그 위였지만 오늘은 다시금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많이 밀리네요. 1.64% 정도까지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820선도 이탈하며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대는 819.97포인트 정도 선 이렇게 되고요. 양시장 나란히 오늘장 약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5일 이동평균선 종가 기준으로 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종목은 3종목이 있습니다. 양지사하고요, 헤비캠, 그리고 G2파워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이번 주는 계속 CPI 눈치만 봅니다. 그러면 목요일장 되면은 좀 달라질까요? 게다가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오늘 파생 쪽도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장의 분석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계속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기록했는데 아시아 증시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일본 증시도 미증시 하락 여파를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약세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28,000엔선 이탈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좀 더 멀어지는 흐름입니다. 0.65% 하락하면서 27,819.33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약세 움직임 연일 이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미국의 물가지표는 오늘 밤에 발표되고요. 중국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글로벌 인플레 이런 물가 상승 기조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국이 늦게 반영되기는 하지만은 중국 물가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7% 상승이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0.61% 밀려 내려가면서 3,227.5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언뜻 상승불이 들어왔었는데 대체로는 마이너스권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 다음 심천입니다. 심천은 1% 정도 약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 쪽 증시도 대체로 약세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 약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장에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며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31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후반 될수록 더욱더 고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에 5원 80전 올랐네요. 그래서 1,31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흔들렸던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고서 우리 증시 연속적인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수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자, 코스피는 엿새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9% 이렇게 하락이고요. 포인트로도 22포인트를 끌어내렸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늘어났죠. 9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 종가는 정확히 2,480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에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시죠. 장 초반부터 좀 흘러내려왔고요. 2480선에서 이렇게 쭉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 장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약간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종가상으로는 2480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종가 정확히 2480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시죠. 오늘은요,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팔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이 됐습니다. 연속적인 매수세를 뒤로 하고 오늘 뚜렷하게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더 파는 모습이었죠. 기관은 2,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2,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려갔던 업종이 더 많았죠. 일단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섬유의복업이 많이 휘청했습니다. 2.3% 내려가는 모습, 이쪽에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 업종 지수도 오늘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 쪽에 특히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카카오의 하락으로 인해서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업종 지수 2%가량 내려왔습니다. 그 뒤를려서는 전기 전자업종, 반도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역시나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1.35% 하락이었습니다. 이 밖에 증권이 1.21%, 금융이 1%가량 떨어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종, 오늘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11월에 방문을 한다, 이런 소식이 가장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건설 업종 지수 모처럼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죠. 업종 지수가 무려 3.59%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주들도 오늘 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 금속업종이 1% 가까운 상승이 기록이 됐고, 뒤를 이어서 또 비금속 광물업종도 0.67% 오릅니다. 최근 들어서는 등락률 최상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모습이었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원전 관련주들도 강했죠. 자, 그래서 기계업종,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0.59% 올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가 0.15% 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들의 약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투탑이 오늘 모두 밀렸는데 특히 삼성전자 보시죠. 종가상으로도 오늘 5만 전자를 기록하는 모습, 이렇게 1.5% 밀렸고요. 종가 59,100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6만 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 종가상으로도 이렇게 확인되는 모습,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고, 자,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는 더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거의 급락이었죠. 전장 대비 3.47%, 거의 3.5%가 밀리면서 종가 91,800원, 10만 원이 아니라 거의 9만 원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로 가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탄력이 요새 좀 강하게 붙습니다. 엿새 연속 강세를 보이는 장중의 흐름이었는데 종가상으로도 역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전장 대비 0.1% 소폭이지만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종가는 45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연속적인 강세를 보이던 LG 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뚜렷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장 대비 3.4% 내려갔죠. 64만 8천 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삼성 SDI도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 61만 2천 원에서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좀 잠잠했던 편이죠. 전장 대비 이쪽은 1% 내려가는 모습, 역시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89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보시죠. 셀트리온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 기반한 연속적인 강세를 마무리하고, 그렇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소폭 약세로 거래를 마치나 싶었는데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부업까지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를 마치면서 21만 1,500원, 오늘장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역시 시장 대비해서도 주가 강한 탄력이 이어진다는 점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주들도 보시면 오늘장은 나란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보다 오늘은 카카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됐죠. 카카오 모빌리티 이쪽에서 뭐 노조 쪽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다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네이버도 약세 흐름 1% 넘게 밀렸고요. 아래쪽에 카카오는 특히
특히나 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쪽에서는 3% 넘게 떨어지면서 8만 원이 약간 위태로운 구간까지 내려갔죠. 8만 3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로 가보시면요. 자동차도 오늘장 약세를 면치는 못했는데 낙폭이 그나마 깊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는 전장 대비 0.5% 밀렸고요. 아래쪽에 기아 보시면 기아도 오늘 일단 약세입니다. 0.98% 밀리면서 8만 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낙폭을 다 줄이면서 보합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22만 3,500원 오늘장 종가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가보시죠. 오늘도 연속적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0.8% 소폭이지만 올렸고요. 12만 3,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 대장주도 역시나 빨간불 들어왔죠. 전장 대비 1% 올리면서 24만 8,5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오늘장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였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는 11월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죠. 이에 따라서 여기 사우디 미래 도시인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가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일단 건설주들부터 보시죠. 건설주들 태형건설 우선주 같은 종목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고점 대비 좀 빠졌죠. 그래도 종가상으로 9% 넘게 올렸고요. 이 밖에 현대건설 7% 넘는 강세 나타났고 동부건설부터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남광토건 같은 종목까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강세가 나타났죠. 자, 그런데 코스피에서 보시면 두산에러빌리티 같은 종목 2.2% 올렸고요. 한전 KBS 4% 넘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여럿 있었죠. BHI 같은 종목이 6% 넘게 올렸고요. 일진파워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특히 오르비틱이나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은 윗골을 좀 달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조선주들 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상반기에 이어서 7월에도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유지했다라는 소식에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아주 강했죠. 특히 오늘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이쪽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중간지 주사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너지선 운반선에 7척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대중공업 오늘 4% 넘게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일제히 오름세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강했고 사실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이었죠. 자, 기자재 종목들 보겠습니다. HSD 엔진 8% 넘게 올랐고요. 한국카본과 STX 중공업 같은 거래소의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였고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더 강했습니다. 일단 태광 같은 종목이 거의 20% 가까이 올렸고요. 상광밴드부터 동방선기,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들 그리고 BMT까지 이렇게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주들까지 하나 더 보시죠. 철강업계가 하반기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철강주들을 강세가 보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고점을 넘어설 기세를 보이는 세아제강이 특히 강했죠. 세아제강은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 밖에도 휴스틸, 동국제강, 대한제강부터 KG스틸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까지 이렇게 일제히 철강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1.6% 거래소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포인트로 13포인트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대금은 6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종가는 820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의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거래소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미끄러져 내려왔고 11시 구간부터는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 그러다가 2시 구간 넘어서면서부터 한 계단 더 내려왔죠. 결국 종가상으로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82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외국인이 8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줬고요. 기관까지도 1,300억 원 가까이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고요. 개인 쪽에서 2,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자, 먼저 제약바이오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일단 나란히 밀린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헬스케어가 0.89%, 셀트리온 제약이 1.5%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가 아직까지 시총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4위에 위치하고 있는 HLB가 어제만 해도 강세였는데 오늘 바로 큰 폭의 약세로 돌려놨습니다. HLB 6%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46,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위치한 알테오젠도 오늘 짝은 뚜렷하게 약세였습니다. 3.4%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긍정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ST팜까지 오늘은 나란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ST팜도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시면요. ST팜도 오늘 장에서는 뚜렷하게 2.8%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죠. 2차 전지는 시장 대비 그나마 선방한 편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LNF 일단 모두 밀렸지만 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7% 밀렸고요. LNF는 1%가량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이 첨부 보시면 이쪽은 오히려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첨부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들로 옮겨가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보시죠.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 기대감에 따라서 어제 강했는데 하루 만에 또 약세로 돌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전장 대비 3.4% 빠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펄어비스도 1%대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위메이드까지도 모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위메이드 보시면 전장 대비 거의 4% 가까이 빠지면서 7만 원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이 모두 밀렸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2% 넘게 밀렸고요. CJ ENM이 0.3% 소폭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시죠. 일단 뭐니뭐니 해도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밤 미증시를 뒤흔들어놨던 반도체주들의 약세, 이 반도체 관련 대표 종목들이 실적 경고등이 켜지면서 뉴욕 증시를 약세로 이끌었고요. 이 영향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도 약했습니다. 일단 뭐 장비주를 필두로 한 메모리와 또 비메모리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약세였죠. 대표적인 장비주들 보시면 원익 IPS부터 PSK, 테스와 유진테크, 한미반도체까지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 적어도 3에서 4%대 모조리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LX세미콘부터 하나마이크론, DB하이텍과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까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폐배터리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방침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구축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특히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 급등세 연출됐죠. 세비캠 같은 종목은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했고 풀리지 않은 채로 9만 원대 육박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성일하이텍도 6%대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이 밖에 거래소에서 코스모화 같은 종목도 10%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요.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된 무상증자 이슈만부터도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만 좀 묶어봤습니다. 일단 오늘장이 부각된 건 특히 양지사 같은 종목이었죠.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PNK PV 임상연구센터 이런 종목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오늘까지도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